네. 저희가 가을 개편을 맞아서 정치 코너를 좀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매주 화요일에는 국민의힘 의원을 모시고 정치 현안을 좀 진단을 해보고요. 목요일에는 민주당 의원을 모시고 정치 현안을 좀 진단을 하기로 했는데, 그래서 코너명을 어떻게 붙일까 하다가 지금 들으신 대로 MBC의 배철수의 음악 캠프라고 아주 유명한 엄청 오래된 아주 간판 프로그램이 있는데, 또 간판 진행자인 배철수 씨가 직접 이렇게 목소리 찬조를 해주셔가지고 이 당 색깔을 따가지고 레드 캠프, 블루 캠프 이렇게 붙였는데요.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평가하실지 모르겠는데, 자, 그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아주 귀중하게 모신 분이 바로 어떤 분이냐면 국민의힘의 유상범 의원입니다. 어서 오세요, 의원님. 예, 반갑습니다. 이렇게 그 응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 오히려 제가 불러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코너명은 마음에 드십니까? 어떠십니까? 뭐 가장 그 단편적인 형태로는 아주 국민들한테 가장 와닿는 것 같습니다만 제가 2주 후에 좀 더 좋은 이름인지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유상범 의원님은 이제 격주로 이렇게 네. 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쭤볼 게 참 지금 쌓여 있는데요. 일단 이전부터 좀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원내대표 경선이 있었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근데 언론은 주호영 원내대표 당선된 것보다는 이용호 의원이 가져간 42표에 오히려 주목을 하던데, 네. 의원님은 어떻게 해서 그러세요? 이 투표 결과를? 언론에서는 아마 그 결과에 대해서 뭐 윤핵관이 주도하는 어떤 추대론에 대해서 많은 의원들의 반발이 나타났다 이렇게 보는 게 아마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근데 단편적으로 보면 뭐 그렇게 볼 수 있는 여지는 있는데 저는 그거보다는 그 이면을 보는 것이 제대로 정치를 파악하는 거 아니냐. 그 이렇게 이면이 생각합니다. 뭐라고 보세요? 지금 현재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재명이 민주당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어떤 얘기를 하면 그 다음 날이나 그 다음 날에 바로 법률적인 뭐 법안이 발의되고 그 대표적인 게 이제 김건희 특검법이죠. 이와 같은 식으로 수직적이고 천편일률적인 그 당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모습이 지금 드러나고 있으면서 국민들한테 굉장히 불안감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 과제를 이행하거나 또 국정 철학을 반영하는 데 있어서는 다들 그 윤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거의 100% 공감을 하면서 그 정책을 지지하기 위한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당의 운영에 있어서는 대통령 뜻보다는 당원들의 뜻, 국회의원들의 뜻이 굉장히 더 중요하고 또 각자의 생각을 밝히는 것이 그게 헌법기관으로서의 역할로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나름대로 굉장히 건전한 그 어떤 대통령과 당의 관계의 모습을 보여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내 다양성이 좀 그 작동하고 있고 당내 민주주의가 민주당보다는 더 잘 작동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 부분에 관해서 이제 내부적으로 이준석 전 대표가 초재선 의원에 대해서 뭐 윤핵관의 천명 노릇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비난이 있었습니다만 이번 내용을 한번 보시면은 실제로 당내 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 또 대통령실과 당과의 관계에 대한 모습 이게 굉장히 건전한 모습을 저희가 유지하고 있다. 이런 점은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렇게 보시고 결과가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일부 언론 이게 뭐 친윤 대 비윤 이런 구도로 보던데, 그렇게 보기는 힘든 게 이용호 의원도 인수위 시절에 간사까지 지낸 분이잖아요. 네, 저랑 같이 그러니까. 간사를 했고 이용호 의원이 같은 경우에는 이번 대선 기간 중에 사실은 저희 캠프에 국민의힘에 합류를 해서 영입된 케이스죠. 영입되셨고 또 호남의 서진 정책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인수위원이 되셔가지고 윤석열 정부의 그 발전을 위한 기초공사를 단단히 놓으셨고요. 그러면서 윤 정부 성공을 위한 뭐 노력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주호영 대표나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윤 비윤의 대결 이건 굉장히 잘못된 프레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는데, 저희가 의원님을 딱 모시기로 한 전날 갑자기 문제가 터져버렸습니다. 네. 정진석 비대위원장과 오간 문자인데, 일단 어떻게 된 건지 경위 좀 간략히 좀 말씀을 해주세요. 저도 이제 문자로 확인했습니다. 8월 13일 이제 잘 아실 겁니다. 그 당시에 이준석 전 대표가 기자 간담회를 하면서 당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쏟아냈습니다. 뭐 비상 상황에 대해서 계엄이라는 식으로 표현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논란의 양두구역과 같은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그걸 보시고 나서 저녁쯤 돼서 아마 저한테 이제 화가 나셨는지 문자를 보내셨습니다. 이건 어떤 표현의 범위를 벗어나서 가장 해당 행위가 아니냐 하면서 그 의사를 저한테 보내주셨기에 징계가 좀 필요한 거 아니냐? 징계가 필요하다는 의사를 보내주셨죠. 그래서 사실 그 당시에는 개인적인 그 의사일락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당시 잘 아시다시피 이제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를 상대로 경찰이 수사 중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맞아요, 그러면서 맞아요. 성상납 의혹 문제에 대해서 당시에 김소연 변호사가 아마 조사받은 내용을 나와서 국민들에게 이제 공개하고 그때 이러는 저희도 과정을 통해서 예. 사실은 제가 이제 오랜 검사 경험을 비춰봤을 때 여러 가지 성상납 의혹에 대한 그 수사가 내용이 이제 구체성을 띈다고 판단을 한 부분도 있었고 그다음에 그래서 저 나름대로는 이것이 기소의 가능성이 이제 보인다 생각을 해서 예. 이제 만약 그것이 기소가 되고 또한 지금까지 반복되는 그 이준석 전 대표의 그와 같은 그 해당 행위적 발언, 특히 이제 근거 없는 모욕적 발언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의견을 제가 전달을 한 건데 일반 원칙을 표명한 거다. 네, 제 개인적으로 보면 뭐 만일 성상납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고 그래서 기소가 되면 그게 기소가 된다면은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이 무고라고 판단이 돼서 기소가 된다면 그건 일반적으로 당 대표로서는 그러니까 당원으로서는 당연히 제명될 수 있는 사안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일반적인 어떤 원칙을 얘기한 건데 뭐 결과적으로 국민에게 그 공개가 돼서 이렇게 나타났을 때는 그 점에 대해서는 뭐 적절치는 않았다. 왜냐하면 특히나 제가 이제 윤리위원회 신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윤리위원회에서 자기 속의 마음을 겉으로 드러내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그 지적에 대해서는 제가 겸허히 수용을 했고 이후에 윤리위원회가 뭐 계속 개최가 될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제가 그대로 신분을 유지하거나 또는 그 윤리위원회 회의에 참석을 한다면 이양희 위원장이 굉장히 강조했던 윤리위원회의 독립성, 공정성, 객관성 이와 같은 가치가 흔들릴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제가 그 사퇴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윤리위원장 내려놓는다고 하니까 이양희 위원장은 뭘 하시던가요? 이양희 위원장께서 뭐 아마 입장문을 발표하셨는데요. 본인께서도 제가 그 존재하는 그 자체로 윤리위원회가 갖고 있는 신뢰성이 훼손된다는 생각을 하셨는지 뭐 저희 사퇴 의사에 대해서 그냥 바로 잘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바로 오케이 하신 겁니까? 바로라니까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긴 좀 한데. 섭섭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바로가 돼버리면? 근데 제가 사퇴 의사를 표명할 때는 이미 저 자신도 윤리위원장의 입장에서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은 윤리위원이 아니라 그냥 한 의원으로서 네네. 오히려 이제 이준석 대표 이제 추가 징계 절차를 개시 선언을 했으니까 네네. 한 의원으로서는 좀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한번 질문 드리고 싶은 게 모욕적 비난적 표현이 지금 징계 사유인 것처럼 이제 이양희 위원장은 언급을 했으니까 발표를 했는데 네. 이준석 전 대표 측은 강하게 표현의 자유라고 지금 맞서고 있거든요. 네. 이런 어떤 입장을 그럼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표현의 자유에서 이제 문제되는 것이 명예훼손이 있고요. 모욕이라는 게 있습니다. 즉 표현의 자유에도 내재적 한계가 있고 예, 뭐. 법률적 한계가 있는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준석 전 대표가 여러 가지 그 당원들에 대한 비난, 또 뭐 당 의사 결정에 대한 비난, 또 특히나 또 윤리위원회에 대한 비난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객관적으로 근거를 밝혀서 말하는 것은 제가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대부분 그냥 단정 지어가지고 네이밍을 하고 프레임을 지어서 말을 했을 뿐이지 객관적 근거에서 이래서 너희들은 뭐 문제가 있다라고 비난한 적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이 반복이 되다 보니까 윤리위원회에서도 이제 치열한 논쟁 끝에 그 추가 징계에 대한 결의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아, 치열한 논쟁이 좀 있긴 있었군요. 아니, 논의를 했었죠. 왜냐하면 단순하게 특정 사람들의 어떤 의견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끌고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제 저희가 3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럼 3시간이 걸릴 동안 의원들 사이에 왜 그 추가 징계 결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각자의 이론 논리와 또 각자의 설명들이 다 있었고요. 그런데 거꾸로 이준석 전 대표 측 인사들은
아니 그런 논리라고 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내부 총질이라는 표현이나 이준석 대표를 향해서 뭐 당에서 나왔던 뭐 사이코패스라든 이런 어떤 그 표현도 그러면 당연히 징계 대상이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 표현은 개인 간의 대화에 불과하고요. 사이코패스란 단어는 쓰질 않았습니다. 아마 그 실제 쓴 용어는 소시오패스인데요. 아 소시오패스요? 예. 사이코패스는 범죄자고요. 소시오패스는 그 지나친 자기에 의한 어떤 여러 가지 성격이 나타나는데 아무튼 그럼 공공연하게 공표해서 그 갈등을 조장한 적이 없습니다. 개인 간 대화일 뿐이다. 그렇습니다. 또 하나 그 하신 부분은 의총에서 말씀하신 부분을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러니까 발언의 어떤 그 첫째, 차원이 좀 다르다. 예, 의도성이 다르고요. 공연성이 다르고 그 발언한 이유가 결국 본인이 당의 혼란을 초래한다는 걸 충분히 인식하고 그 행동을 반복하는 것과 그와 같이 내부 개인 간의 대화는 저는 차원이 다른 내용이죠. 그렇게 보시는 네. 거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조금 전에 이제 언급을 했던 지금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수사 결과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나올 거다. 지금 이런 예측 기사까지 나왔더라고요. 예. 근데 아무튼 그러면 이제 그 이른바 무고 혐의에 대해서는 네. 전직 검사이시기도 하니까 네네. 그냥 그 어떤 전문적 식견으로 볼 때 충분히 성립이 된다 혹시 이렇게 보십니까? 보통 경찰이나 검찰에서 이 사회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뭐 조사할 때 범죄 혐의가 입증되지 않을 때는 본인들이 판단할 때는 잘 부르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르는 것 자체만으로 사회에서는 이 범죄 혐의가 있는 것을 인식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굉장히 치밀하게 조사를 하고 그래서 객관적 증거를 분석한 다음에 심도 있는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엔 이번 경찰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준석 대표를 꼭 불러 조사한다는 그 원칙을 세우고 조사를 진행했다는 것 자체는 내부적으로 성상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확인을 한 거 아닌가. 근데 확인이 됐고 그 성상납 의혹을 제기한 가세연의 방송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고소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무고다라는 논리가 되고 그렇죠. 또 무고가 기소되기 위해서는 성상납 부분에 대한 확인이 있어야만 가능한 그렇죠, 부분입니다. 당연하죠.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전문가의 판단으로 본다면은 그 부분에 대한 어느 정도 입증이 돼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준석 대표가 어제 그 보도로 인해서 경찰 출석을 뭐 거부한다 이런 소문이 들리는데. 아 그런가요? 네. 만일 그렇다면은 그 자체만으로도 본인 스스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어떤 범죄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을 인식했기 때문에 전혀 관계없는 내용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거부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그 윤리위원회의 추가 징계 결정 시점은 아마도 경찰 조사 결과가 나온 다음에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겠네요. 28일 날 첫째 그 윤리위원회를 하면서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 징계 심의를 할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발표도 안 됐고요. 그날 포함될지 여부는 아직 확실치 않고요. 다만 그날 포함이 된다면 그날은 심의 결정까지는 안 가고. 심의 결정을 합니다. 결정까지. 네, 심의 결정을 하게 되면 심의하고 그날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에 그러니까 경찰 조사가 그러니까 마무리되느냐 안 되느냐가 관건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게 놓고 본다면. 뭐 현재는 그것이 절대적인 부분은 아니나 그렇죠. 윤리위원회에서도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그렇죠. 하지 않을까. 네. 뭐 이건 제 개인적인 그러면 사유가 추측입니다. 결국은 모욕적 비난적 표현이라는 거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수사 결과 두 가지가 다 수사 결과 저희들이 발표한 징계 개시 결의에도 그 부분이 다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코미디 아니겠습니까? 어떤 점에서? 그러니까 특검을 해야 된다면은 객관적으로 특검을 해야 될 사유가 있어야 됩니다. 네. 근데 가장 큰 게 사실은 이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아니겠습니까? 근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은 잘 아시다시피 2년간 그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이성윤 검사장, 네. 또 이정수 검사장, 그리고 장관들은 당연히 뭐 추미애 박범계 장관이었죠. 거기서 윤석열 총장이 지휘권을 배제하고 철저히 수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다 주범들은 다 기소를 했어요.
근데 제가 그 법사위에서 누차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 전주라고 합니다. 90명 중에 한 명이 전주라고 합니다. 전주가 주가 조작에서 플레이어가 된 예가 없습니다. 그건 그렇게 있을 수도 없고요. 왜냐하면 플레이어들은 실시간 의사 연락을 통해서 주가 주문과 판매를 진행을 합니다. 그런 사안에서 갑자기 주가 조작을 했다고 해서 이름이 나왔다 해서 주가 조작의 행위를 한 사람인 것처럼 하는 것 자체가 지금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코미디고요. 근데 왜 검찰은 근데 뭐 그런 무혐의라도 종결을 해야 되는데 왜 종결을 안 하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 전임 검사장들한테 물어보셔야죠. 사실 했어야 될 사안인데 지금 후임자들이 사실 종결하고 싶은 하도 굉장히 지금 시기가 정치적으로 예민한 시기가 됐지 않습니까?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으니까.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 거로 이원석 봅니다. 검찰총장이 임명장 받았으니까 이제 바로 그러면 조만간 뭐 가가 되든 부가 되든 결론이 나올 거라고 전망을 하세요? 결론을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야죠, 국정감사라는 것 때문에 너무 정치적으로 뭐 우물쭈물하거나 또는 여러 고려를 한다면 그 자체가 또 의심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원칙대로 뭐 판단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무리 전에 짧게 영국에서 적은 이 윤석열 대통령이 조문이 불발된 걸 가지고 국내에서 논란 벌어지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외교에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완보시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국내 정치 상황을 위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 적어도 대한민국이 영국으로부터 그렇게 홀대받는 나라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번에 굉장히 중요한 게요. 영국 대사가 한국어를 아주 잘하는 대사입니다. 그 무슨 얘기인가 하면 과거에는 영국 대사 한국어를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정도로 영국도 대한민국의 국가 위상을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존중을 하고 있다. 예, 존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보면 국내 정치를 위해서 그렇게 외교적인 사안을 그렇게 끊임없이 정쟁용으로 사용한다는 건 자제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감사합니다. 국민의힘의 유상범 의원과 함께했습니다.